자, 이번엔 카메라와 조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3D 레이어, 특히나 카메라가 들어가거나 뭔가 그 Z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조명. 자, 그리고 조명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그림자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3D 레이어를 쓰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큐브 모양처럼 입체감 있는 그런 어떤 그 오브젝트의 어떤 애니메이션, 모션 이걸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Z 개념으로 뭔가 뚫고 지나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또는 어떤 좀 더 자연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필요로 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3D를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와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조명에서 그림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 창으로 저는 이미지 2장을 가지고 올 건데요. 한 장은 배경으로 쓸 이미지고 한 장은 이제 움직이는 GIF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PNG 이미지는 빈 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배경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GIF 이미지는 꺼내서 저는 사이즈를 좀 스케일을 키워서 사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GIF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는데요. 물론 GIF 이미지 자체에 이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이 바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어색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이 뒷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조명을 앞에서 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자를 이 벽에다가 새겨놔야 된다 라는 가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자가 비춰지는 배경 그리고 그림자를 생성해내는 오브젝트, 얘네들은 둘 다 3D 레이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갔다, 그 카메라 안에 움직임이 담겨야 돼 라고 할 때 역시 3D 레이어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림자를 조명을 이용을 해서 그림자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그 그림자를 보여줄 때 역시 3D 레이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3D 레이어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자, 카메라는 보통 원노드 카메라, 투노드 카메라가 있다 그랬었죠. 원노드 카메라는 쉽게 말하면 프리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는 있지만 카메라에 타겟점이 없는. 그렇지만 투노드 카메라는 카메라도 있고 타겟점도 있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더라도 타겟이 고정되어 있는 건 투노드고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 결론적으로 카메라가 마지막 앵글이 비춰지는 부분이 자연적으로 바뀌는 거는 원노드 카메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노드 카메라를 보통 프리 카메라, 투노드 카메라를 타겟 카메라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저희는 자유롭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냥 원노드 카메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원노드 카메라를 오케이 하는데, 이 카메라 안에 담기는 애들은 3D는 잘 담겨요. 근데 2D일 때는 절대 카메라의 움직임을 담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보여드리면, 제가 카메라의 포지션을 찍고 이 포지션으로 제가 줌을 쭉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X나 Y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지나가는 모양을 할 거다. 그럼 카메라는 이걸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2D다. 2D는 아무리 내가 카메라 움직이더라도 다른 애들은 움직여요. 3D 레이는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다른 건 움직이지만 뭐는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할 때는 차라리 걔를 2D로 놓고 3D로 카메라가 이 배경이 움직이는 것만 뭐 잡아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이제 3D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카메라에 담기는 모든 애들, 카메라의 어떤 무빙을 따라서 보여주는 모든 애들은 다 3D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뭐 할 거냐면, 저는 어쨌든 카메라에 담아주기 위해서 이 배경과 사람을 3D 랩을 만들어서 카메라에 보이도록 했는데, 이 배경 뒤에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이 장면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조명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 새롭게 만들기 조명. 자, 조명을 넣는데 조명은 레이어에서 뉴 라이트를 넣어주셔도 똑같은 거죠. 근데 조명을 넣으실 때는 넣을 땐 얘가 뭐라고 뜨냐면 조명 타입이 나오죠. 패럴 조명이냐, 스팟이냐, 포인트냐, 앰비언트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스팟 조명, 삼각형 형태로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쓰고 뭐 어떤 거는 자연광, 어떤 거는 전구 같은 역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팟 조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조명의 색상, 조명의 밝기, 조명에 비춰지는 컨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그 빛이 퍼지는 그 마지막에 끝나는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어떤 그 번짐의 값,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림자를 넣을 거면 얼마나 진하게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이 디퓨전 자체는 0일 때는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약간 부드러운 뭉개지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값이 섀도우 디퓨전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캐스트 섀도우만 선택을 하고 OK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명이 들어가고, 자, 조명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P 눌러서 포지션, X, Y, Z를 이용을 해서 얼마나 얘를 위에서 내리게 할 건지, Z는 어떻게 좀 더 멀리 갈 건지 가까이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움직이는 거는 조명 자체를 움직이는 거지 조명이 떨어지는 타겟을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적당히 조절해주고 필요하다라면은 타겟을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맞춤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분명히 제가 조명에다가 자, 조명의 라이트 옵션을 눌러보면은 캐스트 섀도우라는 거를 체크를 해놨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림자를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GIF 이미지가 얘하고 같은 Z값, 같은 선상에 놓여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포지션을 앞으로 쭉 빼기 위해서 이렇게 빼요. 훨씬 앞으로 돌출된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도 그림자는 생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GIF 이미지한테, 그러니까 조명한테는 그림자를 넣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실제 이 이미지한테는 조명을 넣는 작업을 설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GIF 이미지를 A를 2번 눌러주시면 매트리얼 옵션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캐스트 섀도우가 오프로 되어 있는데 ON을 해주시면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래서 ON이면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고 ON이면은 그림자만 보여주는 거, 오프면은 그림자를 꺼버리는 거죠. ON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럼 그림자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조명의 위치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어떤 위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자를 적당히 이렇게 갖다가 놨다라고 치면은 자, 그림자가 보이는데 자, 그림자가 너무 진해서 선명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은요,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그림자가 비춰지는 정도, 이 블랙의 정도를 조절하시면 되죠. 그거는 조명 옵션에서, 조명에 있는 라이트 옵션에서 섀도우 다크 값이 100인데 이거를 50을 주시면 훨씬 좀 더 약하게 더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는 좋은데 너무 선명해서 좀 불편해라고 하면은 섀도우 디퓨전 값을 올려서 뭉개듯이 살짝 많이도 줄 수 있고 살짝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히 그림자를 좀 더 많이 줄 건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정하기 나름인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디퓨전 값을 제로로 해서 선명하게 하면서 조금 흐릿하게 보이게 만들 건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자로만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만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동작을 굉장히 과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캐릭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루엣으로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톰과 제리에서 뭐 굉장히 살금살금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해낼 때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더 과장돼서 보여진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좀 과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림자에 대한 어떤 선명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섀도우 디퓨전 값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냥 단지 이 동작을 좀 더 풍부하게 메인 동작이 있는데 이걸 약간 뒷받침해주는 용도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그림자를 조금 더 번지게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조명은 좋은 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명을 넣을 때 조명 옵션에는 컬러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색의 조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 정도 또는 연출되는 것들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색상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 보라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컬러 역시도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색상들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처음엔 흰색이었다가 흰색을 여기까지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바로 다음 프레임 안에서는 갑자기 뭐 이제 노란색이 나왔다가, 그러면 흰색 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또 노란색을 또 적당히 유지를 해줬다가 또 필요하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뭐 이제 보라색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인을 했을 때 밝은 색에 보여지다가 색상이 바뀌고 또 색상이 바뀐, 그래서 어떤 뭔가 변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할 때 역시 이 조명의 색상의 어떤 이런 키프레임을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조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빛을 넣어서 그림자를 생성했어 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조명의 어떤 색상, 조명이 비춰지는 방향, 그리고 그 조명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의 어떤 용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용도로 쓸 때는 이제 이 그림자에 대한 여러 속성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하면 그림자나 카메라에 비춰지는 그런 요소들은 3D 레이어들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명은 어떤 색을 쓰고 어떤 방향의 조명을 쓰고 그림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